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을이라서 많은 분들이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침엔 너무 춥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촌철님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 보고 파이팅하라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파이팅하면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AS 타임 그럼 시작하죠. 네, 바로 가볼게요. 네. 어제 여기도 이슈 시간에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에 대한 논란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가을 개편을 맞아서 황두영 작가가 합류한 이 코너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황두영 작가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분도 많았는데요. 네.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겠죠. 어제 국감장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요. 이 만화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잠깐 보세요.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알았습니다. 삼는 겁니다. 네,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이런 대회를 이렇게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말은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말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네, 국감장에 이런 예능 프로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 때 출연을 했었던 예능 프로고요. 그리고 삼손님은 웃고 넘어갈 일을 크게 만드는 힘이라고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윤석 열차 논란, 표현의 자유 이 말로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박보균 장관의 말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문제 삼는 건 그 작품이 아니라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문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작품을 금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다른 게 문제고 그 다른 문제는 정치 오염을 시킨 건데 그러면 이 작품을 선정한 거 말고 정치 오염을 시킨 다른 사례가 뭔데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부정한 것을 뒤에서 긍정하는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결국은 정치 오염을 시킨 게 뭐냐면 왜 이 작품을 선정했느냐. 결국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 작품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말장난 수준도 아니고요. 이런 걸 두고는 이제 말이 꼬였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하, 꼬였다. 그냥 꽈배기처럼 꼬여버린 거죠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네. 다달님이 문체부 큰일 났네 해주셨고요. 네. 정경수님은 국면 전환하려다가 일을 더 크게 키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김종희님 풍자는 해도 돼. 나만 빼고. 라고 촌철을 보내주셨고요. 0736님은 자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고 역풍이다님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도 정치 풍자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거는 조용히 사그라들지. 오래 가면 안 되는 사안이죠. 사실 이렇게 크게 며칠 동안 전해드릴 뉴스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그 썩소 한번 날리고 지나가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달려듭니까, 문체부는? 네? 아, 그러게요. 위가 자꾸 이 정수리가 의식이 되는 겁니까? 네?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그러게요. 오늘은 어떨지 또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너무나 파문이 커가지고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냐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두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자 내용은
한 단어 한 단어 밑줄 쳐가면서 곱씹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죠. 아, 곱씹어야 됩니까? 네. 왜요? 자, 첫 번째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전에도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해명 자료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문자 보고할 정도라면 더 중요한 건 어찌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무식한 소리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감정이 공유될 정도로 하고 한다면 그 이전에 소통의 양이 상당하다고도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씹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요. 좀 더 들어가 보죠.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엔 두 개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낸 시점이 국무회의 개의 시점인 8시 30분 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 시점 하나 체크하고요. 두 번째, 요 문자 메시지 전 단계의 문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 저거 쓰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거는 그 카톡이나 텔레그램과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두 번째 점까지 합쳐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의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가설? 뭐냐? 아침 보고 차원의 문자 보고일 수도 있다. 이 가설은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심각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은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전날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분명히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규정, 그리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로 규정한 게 아니라 헌법적 규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정면으로 어긴 거잖아요. 따라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 행동을 한 거잖아요. 위헌적 행동.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 제가 볼 때 이건 진상규명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파장도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가늠할 수 있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배후에서 움직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는 이런 공세에 로켓 엔진을 달아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초를 쳐도 아주 거의 빙초산급으로 쳐버린 거죠. 감사원이나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그 결과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 시큼한 냄새를 왕창 뿌려버렸다. 그래서 그 냄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촌철님들도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온집님,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데 독립기관 망신은 감사원이 하네요. 라고 좀 따끔한 촌철을 보내주셨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은 일종의 따봉 문자 같은 거군요. 라고 해주셨고 네. 초롱님은 감사원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또 보내주셨는데 써니님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다. 감사원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예. 대통령실 해명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관섭 수석이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는 사이에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냐. 정부는 유기체로 함께 돌아간다. 아니, 법원에도 언론에도 물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소개해 주세요. 독립기관이라면서요. 유기체로 함께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독립기관이라고. 그다음에 단순 문의라고 대통령실에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어떤 정치적 행정적 의도도 없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네?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 관심 갖습니까? 독립기관이 지금 감사 버리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이 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발동을 시킵니까? 왜 뭔가 본업 놔두고 아, 이건 진짜 관심을 가져도 안 되는 거군요. 관심을 가져도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오호. 그러면 딴짓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질책해야죠, 수석을. 왜 당신 일 안 하고 뭔가 딴짓 뭔가 엉뚱한 거에 관심 쏟고 호기심 쏟고 그래서 바쁜 사무총장한테 물어보냐. 그것도 독립기관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수석 질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편 매노님은 고의로 노출을 시킬 건 아닐까요? 이유는 종배형이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유병환 사무총장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고의 노출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혹시 안도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장소는 거의 대부분이 국회 본회의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국무회의장이잖아요. 이 장소의 차이가 경계심을 이완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 네, 이 문제 또 저희가 이후 방송에서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을 공모한 뒤에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줄여서 희림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희림건축의 정영균 대표가 낸 안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축 사업은 지상 5층의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올리는 것이고요. 설계비는 35억 원, 공사비는 77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계 용역을 따낸 희림건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호죠.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익숙해요.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던 업체고요. 아하.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후원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익숙했군요. 네. 그럼 법무부가 해명을 했겠네요? 했는데요.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부문 1위 업체고 세종 국회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 서울 북부지검, 서울고검, 부산 서부지청의 설계 등을 맡았던 업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 교수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인 법무시설 건축협의회에서 설계 내용의 합리성, 경제성, 기능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이 공모가 진행된 기간입니다. 법무부가 공모 절차를 개시한 시점이 6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희림건축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설계를 맡았고 코바나 컨텐츠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데요. 이 점이 심사위원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그러면 이런 점이 심사위원들의 귀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희림건축을 낙점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라 까마귀 이미 사방에 널리 퍼진 다음에 배를 딴 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달고 맛있을까요? 그건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쏠게요님, 왜 하필 또? 예. 라고 해주셨는데, 그죠? 네.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예. 클레마티스 님도 여러 번 등장하기 어려운데 히림은 여러 번 나오네요 해주셨고, 주주삼방님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의혹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특혜 아니냐, 뭐 이게 무리한 억측이라면 이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내놓으면 제이비도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도 삐딱선 정신 발휘하지 않고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비 이락을 경계하는 마음이 발동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과 2위 업체 간의 점수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법무부와는 별도로 심사를 했다는 그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상당히 궁금하다. 음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접근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게요. 네.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는 궁금하다. 요걸 전해드리면서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과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어제 속보로 전해졌을 때, 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속적 협의더라고요. 핵심 내용은. 이건 해리스 미 부통령이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전된 내용이 정말로 있는 것이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궁금한 건 이 친서가 전달된 과정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미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해서 이걸 밝혀야만 됐던 이유와 그 과정. 이거에 궁금한 건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우리 쪽에 요청으로 보내온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하. 예.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조문 외교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일단 그 대목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나루히토 일본 국왕은 그때 갔더라고요. 끝나고 일선전 끝나고 가니까 8시 40분 참배했어요. 조문. 근데 우리 대통령 왜 안 가냐?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밥 때문에 안 가셨대.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네. 아시죠? 뭐 글쎄 뭐 장거리 여행에 여러 아니, 가지 그러니까. 또 무리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네라고 하는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네. 외교부는 이 네라는 답변에 대해서 박 장관이 다음 답변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다. 식사 때문에 조문을 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송 진행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네라고 하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네. 가끔 네가 아니라 응이라고 해서 우리 애청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네나 응이라고 해서 동의의 뜻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버릇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약간 있어갖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 장관이. 이건 무의식적인 추임새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면. 응? 다시 말해서 뭐 교통사정 이런 것 때문이라고 애당초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박진 장관은 국회 나와서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이유를 지금 달리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일단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 따른 무리 내지 따른 피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기 충전 차원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나루히토 국왕은 배 안 고프겠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행 거리는 같은데 거기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고 또 물었고요. 네. 박진 장관은 영국의 안내를 받아서 중요한 행사는 다 참석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모범 답안이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동안.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 뉴 버전이 나온 거잖아요.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요거는 이유를 영국 정부에서 찾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찾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해명의 포인트가 달라졌다. 요 점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헬레나님, 밥 중요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근데 이 조문 외교 논란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가?
요건 또 좀 더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박진 장관님 인터뷰하고 싶고요. 자, 맞춰야 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결론이 날지 좀 관심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윤리 징계 절차는 무효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언론이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단독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네. 제이비 전망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게 이 단독보는 참 뭐한 게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수기를 한 다음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럼 미리 결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요 얘기는.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네. 요 정도 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